기관의 대규모 매수, 구원투 나서나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이 하반기 최고치입니다. 2160선을 예.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맨 먼저 2개월이 좀 넘는 동안에 가장 많은 매수세로 했던 기관들, 도대체 이 배경이 일단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더 여쭤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금융 투자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했지만 네. 지금 2개월 내에 보면은 오늘 하루만 7,854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가장 많은 순매수를 했다. 사실 뭐 우리 그동안 경기 안 좋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수수방관하는 듯한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죠, 사실은. 외국인도 들어오고 개인도 막 적극 매수세에 나섰는데 기관이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방송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기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뭐 기관 투자자들 저분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수가 네네. 사실 개인들이 펀드 자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계속 뭐 환매 요청을 해달라 그러면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환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7,854억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기대감 확신을 과연 기관 투자자는 어떤 걸 보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해보니까 무역 분쟁 타결에 대한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좀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렇죠. 뭐 시장에 뭐 하루 이틀 돼 있던 게 아니고. 네, 1차 합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저께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쪽에서 네. KDI 쪽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갖다 2.3%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올해 이제 2%가 간등간등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는 2.3% 정도로 해서 좀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책연구원 쪽인 KDI 쪽에서는 사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내놓는 쪽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일단 터닝을 한 것 같다. 그다음 내년도는 토목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저점은 지난 것 같고 2.3%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멘트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확신을 좀 얻은 것 같아요. 확신을 얻은 것 같고 지금이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불확실성과 기대감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확실성은 또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 여기 이제 홍콩의 분쟁 문제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또 지금 시위가 상당히 이제 격화가 되면서 과연 이게 또 미중 간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기대감에 좀 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의회하고 좀 분리를 해볼 필요 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을 하지는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시위에 대한 내용들이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감이 좀 붙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주로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봤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약간 지금 뭐 보시면은 1,370억 정도 매도는 했지만 오히려 또 선물 쪽에서는 또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지금 이제 환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올 만한 어떤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그 조금씩 물량들 차익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받아주면서 시장을 끌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오늘 기관의 힘을 빌어 우리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들이 오늘 선택을 했던 매수 섹터와 종목들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분석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개인이 매도한 것만 우리가 사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제 기관 투자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보면은
매도를 한 거 보면은 주로 SK라든지 FNF, HDC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나 약간 시장 중심에서 좀 벗어난 이런 종목들이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매수 5위 종목에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오렌지라이프, 뭐 현대차,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날짜를 보겠습니다. 네. 예, 15일. 예, 예. 네. 15일 보겠습니다. 15일 보면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했던 거 보면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 매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LG전자라든지 NC소프트, 삼성 SDI, 삼성전기라든지 주로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대형 종목들 기관들이 매수했는데 또 그 종목들을 딱 집어서 했었던 그런 이유도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단 앞에도 이제 제가 KDI 쪽에서 언급을 했던 게 보시나요? 네. 내년도 2.3% 성장률의 그 바닥에는 아까 반도체 섹터가 네. 저점을 잡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DDR4 8기가가 2.9불선, 8불선 정도에서 뭐 한 3, 4개월 정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지만 이제 저점은 다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국내 IT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물론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약간 삼성전자에서는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IT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 네. 매수 우위를 보여준 게 내년도로 오히려 저는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이 기간의 매수세 계속 이어졌으면 뭐 다음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언제까지 좀 보시는지도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어질지 올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쭉 유지가 될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 제가 조금 이제 너무 또 주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방송을 이제 정말 짧게는 할 수는 없고 네, 네. 한 제가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12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잘 보십시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오른 게 35에서 38% 정도 올랐거든요. 네.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정도 되고요. 거래소 시장은 올라가봤자 한 4, 5%, 4% 미만이거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20%에서 25, 뭐 20, 한 7, 8% 정도씩 올랐거든요. 네.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25%인데 그게 한 30% 정도 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지수를 걔 두 종목이 한 7% 정도 올려놨는데 그 정도 7%를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그 이게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내년도 경기가 저점을 잡고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저는 12월 중순까지는 매수를 한다. 근데 왜 제가 12월 중순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시장을 약간 차익들로 이렇게 네네. 보느냐 하면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연말 정치는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저는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12월 중순까지 좀 긍정적인 우리 시장을 예측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보면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12월 중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주주들의 양도세 뭐 이런 예, 얘기가 예.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해주고 그렇죠.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기관들이 들어와 주고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 정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까지도 뭐 정치 테마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뭐 등락이 나오고 뭐 하다못해 이제 요즘은 흑사병까지 나오고 하니까요.
정말 저도 뭐 분석을 하면서 그렇죠.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어떨 때 급등할 때 뭐 20%씩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1~2% 정도밖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뭐라고 얘기해 금강을 찾아서 그냥 금강을 찾아서 가는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가닥을 좀 잡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방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건 12월 중순까지는 일반적인 종목 섹터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30% 캡룰에 걸려 있을 때 12월 말에 그런 다른 것들 희소 게임을 해서 끌어올리는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들, 낙폭 가대주들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셨다가요. 네. 12월 한 중순 정도 돼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거기에서 뭐 고배당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데는 저는 귀 기울 필요를 없다. 어차피 올해 경기 안 좋아서 배당 많이 안 주거든요. 네네. 그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은 대주주의 기준이 네. 15억에서 10억으로 5억이 낮아져요. 지분 네네네. 기준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잠시 있다가 배당락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는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내년 4월달에 양도세를 하향된 기준으로 해서 물질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전부 다 이제 이익 난 것들은 판단 말이죠. 네. 그때가 매수 포인트다. 그래요. 요거 딱 하나만 여쭤보고 그럼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수 오르면 뭐니 해도 반도체지. 반도체가 아닐까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주요 섹터들이 사실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열렸고 그래서 뭐 아까 해주셨다시피 흑사병 얘기도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진짜 좀만 관심만 보이면 모든 종목들이 글로 모든 매수들이 글로 몰려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오늘 이슈 토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거 참 어렵죠. 어렵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종목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예, 하니까 오늘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딱 하니까 정치 테마주 쪽에서 네. 일부 차익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수가 딱 아침부터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지수가 쭉 뽑아서 올라가니까 테마 섹터들 쪽에 매기가 쏙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기관 투자자가 오늘처럼 이렇게 해서 쭉 경기 민감주나 이쪽으로 끌어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정치 섹터들 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 섹터들 같은 경우에 차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음 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게임이 정상적인 게임이 갈 거냐. 만약에 여기서 기관 투자자가 한 번 더 으쌰으쌰하면서 매수해 준다라고 하면은 기관화 장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 되면은 기관이 선호하는 섹터들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가 테마주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